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들을 살펴보면 불과 2, 3년 전만 뭐 2, 3년 전에 이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하고 최근에 뭐 분양되고 있는 최근에 청약이 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하고 분양가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불과 몇 년 전에 뭐 13억, 14억 정도만 해도 비싸다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주변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있을 것이고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공사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의 공급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 수요 억제책을 쓴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제로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는 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책을 썼지만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는 수요 억제책을 쓴다 하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2번 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1%대로 이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4%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고 뭐 지금 복지 정책을 위해서 계속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뭐 다른 데 모르겠고 서울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까지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아파트에 못했을 때 그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난 아파트일까? 아니면 중심지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진다, 이런 것을 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입지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결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거지, 여기가 동의율이 얼마고 어떤 재개발이 되고 뭐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재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여기가 재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고, 재개발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재개발이 안 되면 가격이 안 오른다. 내가 투자를 2억했네 3억했네 투자를 했는데 만약 여기가 재개발이 안 돼, 그럼 그걸 다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박원순 시장은 이제 당선됐을 때 가장 큰 목적이 선정되어 있는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개발은 모조리 막았던 시절, 재개발에 암흑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이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 10년 넘게 재개발이 막혀 있었고, 그런 상황에 이런 저층 주거지는 될 대로 노후화가 됐고, 그리고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개발밖에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서울의 부동산에도 양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벗어난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심지 쪽으로 몰리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개발도 서울의 중심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재개발 투자도 재개발이 안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조금 도전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진행했다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재개발로 진행하고 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거나 그런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나만 그 정도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재개발 투자, 재개발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땅이 상당히 희소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내가 가져간다는 점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결정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